재판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들이 있고요. 또 선거법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이 나오자 이제 이들의 탄핵 노력은 더욱더 크게 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탄핵 노력이 크게 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 청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접하고 계실 겁니다.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청원법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보법 위반자가 북한을 찬양 공부해서 국보법을 위반한 국보법 위반자가 탄핵 청원을 시작하자 이들이 이것을 받아서 탄핵 청문회를 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당연히 불법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어떤 효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의회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결국은 국민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시민대회가 결성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파 내부가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우파 내부에서 좌파보다 우리 스스로 더 미워한다. 이게 제가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어요. 아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일부에서는 야 문재인 이재명 빨리 못 잡아놓고 뭐해? 한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최근에 우리가 체코에서 원전 24조를 수주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탈원전은 완전히 정착하고 한국의 원전 산업계는 완전히 붕괴되고 독일처럼 러시아에서 가스 수송관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를 가지고 오니만이 그것도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겠다. 이런 논의들이 아마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협정, 이름도 평화협정이다. 마치 그것이 되면 평화가 오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정권 교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종전협정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더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종전협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유엔사는 해체됩니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안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한국의 큰 손들은 다 나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비록 좀 부족해 보이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되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 얘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국정원의 수사권을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조사권도 완전히 없애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막아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있어서 거부권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조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면 결국 말씀하신 소위 저쪽과 가까운 분들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확인하시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부의 우파 분들께서 윤석열 왜 이렇게 못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말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의 1호 법안이 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1번 그 사전투표 폐지 2번 투표한 그 자리에서 막바로 개표하자. 이번에는 0.5%포인트 이내의 박빙인 지역은 재투표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재검표하자라고 하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일부에서는 우리도 대만과 프랑스처럼 아예 부재자 투표도 하지 말자. 당일 투표만 하자. 아닙니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대만은 지난 부재자 투표 제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국민 5,000명이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국민 숫자는 그거의 10배, 아니 100배죠, 100배. 네, 그거의 100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에 대해서 투표를 하나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 법안이 받아들여질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 가능한, 물론 제 법안도 상당히 타협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제 법안이 실행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로입니다. 우리가 다수 의석이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문재인 다 구속되고 이제 국민들이 정치개혁해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거나 그래야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부재자 투표 제도는 그래도 허용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이 당장 젊은 세대는 투표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행정방에서 자기 신분 인증을 하고 우리가 행정 각종 서류들을 떼듯이 신청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부재자 투표를 하는지 명부를 만들자. 지금은 명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투표했는지를 잘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절충안을 냈더니 아니 이거 중복 사람들이 다 투표하는 친중이에요. 막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중국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제 친구 중에는 중국인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인터넷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게 한다고 해서 아무리 신분증도 없이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를 가서 신분증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친중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파인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분열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분열되어 있고 그만큼 보수 정치인들이 그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감히 우리 보수 우파를
다 함께 통합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정치하지 않을 겁니다.